뉴욕주 16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오늘 오전 노인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가 한미충효회에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가 제이슨 킴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미동포 10명 중 8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체포 후 비자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16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오늘 오전 노인회관을 찾아 출마 인사를 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KCS 노인회관을 찾은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2년 전 선거에서 실패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이곳 노인회관이었다며 어르신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노인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당시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뛰라고 격려해 주셨다며 그때 말씀이 힘이 되어 또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경로에 간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붙잡고 뉴욕 주정부가 노년층을 위한 각종 혜택을 삭감하고 있다며 자신이 상원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노인들을 위한 예산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뉴욕 주정부가 여러 가지 그 예산의 부족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노년층을 위한 각종 정부 혜택 프로그램들을 삭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어서 뉴욕 주정부의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플러싱 경로센터와 같은 노인회관들을 지원하는 우리 뉴욕 주정부의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 후보는 또 현재 노인 아파트 입주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노인주택과 서민주택 보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번 달부터 후보 자격을 위한 청원서 등 공식 선거운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선거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모금을 시작한 것이 이제 한 3주일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한 7만 불 정도 모금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모금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금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힘들을 모으고 정성들을 모으면 모금도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모금 목표액은 50만 불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지난 3월 주상원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만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가 어르신 단체인 한미충효회를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효자 효부상 시상식과 경로 대잔치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미충효회를 찾은 앤드류 박 변호사는 효자 효부상 및 경로 대잔치에 써달라며 후원금 5,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5번째 기금을 전달한 앤드류 박 변호사는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인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근데 이 행사가 그래도 우리 플러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효도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한미충효회 이명빈 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후원해준 박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변호사 앤드류 박 변호사께서 늘 정말 경로 사상에 투철하시고 어른들 잘 지나면은 그저 여기저기 정말 좀 뛰어다니면서 보조하는데 우리에게도 해마다 5,000불씩 이렇게 정말 큰 후원금을 해주셔서 아주 우리가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한미충효회 효자 효부상 시상식 및 경로대잔치는 오늘 17일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제이슨 킴 펠팍 전 부시장은 얼마 전 교육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1위에 당선됐는데요.
펠팍타운 정부가 제이슨 김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슨 김 전 부시장은 2일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 측으로부터 도서관 부관장직의 라이스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는 김 씨가 재직 중인 펠팍 도서관 부관장직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일 열린 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라이스 통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대상 징계 논의가 필요할 경우 사용됩니다. 지난해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 등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펠팍 부시장에서 강제 해임된 김 씨는 지난달 19일 교육위원 선거에서 펠팍 민주당의 견제 속에서도 1위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교육위원 선거 승리 2주 만에 라이스 통보를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보복성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5일 회의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부당한 논의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 검토 등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라이스 통보는 도서관 직원에 대한 문제인데도 도서관위원회 위원 및 담당 시의원과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절차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 10명 중 8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최근 발표한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8월 재미동포 6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1.5%가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15.8%, 관심 없다는 답은 2.7%로 집계됐습니다. 통일의 이유로는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7%로 1위,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가 26.3%, 인권 개선을 위해 10.8%, 전쟁 위협을 줄이기 위해 10.2%, 이산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9.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는 중국이 51.2%, 미국 35.6%, 일본 6.7%, 러시아 4.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 시기로는 5년에서 15년 이내가 30.1%, 15년에서 30년 이내라는 답도 28.5%에 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로 한국이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79.5%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은 20.6%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문제로는 남북 주민 간의 빈부격차가 41.6%, 이념 갈등 28.8%, 무력범죄 증가 14%, 지역 간 갈등 11.3%, 세금 납부액 증가 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비자 취소 처분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체포된 사실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com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해외 공간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 재량껏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비자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비자를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2달 사이 5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돼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을 맞아 한국에서 황금 연휴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관세청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발 항공편의 휴대품은 전량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관세청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미주 한인을 포함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외에서 면세 범위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행해집니다. 관세청은 휴대폰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상향 조정하고 뉴욕을 비롯한 LA, 하와이, 파리 등 유명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휴대폰은 전량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잦은 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30%의 가산세가 40%로 인상됐고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잦은 신고 때보다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세 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잦은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교통 정체는 지금도 심각한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와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연결하는 진입로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와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잇는 나선형 진입로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1950년대 후반 지어진 이 진입로는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통해 맨하튼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항상 붐비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총 1억 126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오는 2019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공사로 노후된 진입로가 부분적으로 철거되고 다시 지어지며 또 공사 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위한 대체 진입로 공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아울러 내년 말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 레벨을 가로지르는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와 센터 애비뉴 고가도로 두 곳의 개보수 공사도 시작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 진입로 부근의 교통 정체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도로 개보수 공사는 9,090만 달러가 투입되고 오는 2022년까지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기차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기차 서비스 가운데 가장 요금이 높았습니다. 뉴저지 기차 승객협회 분석에 따르면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열차 요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기차 서비스 가운데 가장 요금이 높았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승객협회는 전국 통근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 통근 기차의 월 정기권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프린스턴까지 49마일 구간의 트랜짓 기차 월 정기권은 451달러에 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스미스타운에서 맨하튼까지 49마일 구간 정기권이 37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놀스의 경우 브루스터에서 뉴욕시 52마일 구간에 월 407달러였습니다. 승객협회 측은 지난해 9월 단행된 요금 인상을 트랜짓의 비싼 요금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트랜짓 측은 맨하튼과 크랜포드 간 20마일 구간의 경우 월 정기권이 254달러로 메트로놀스의 헤이스팅스와 라치몬트 간 요금인 259달러에 비해 낮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유명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음료수에 얼음을 과다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스커피의 절반이 얼음으로 액상량이 적은데도 더 비싼 가격으로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 뉴스는 스타벅스 소비자 스테이시 핀커스가 지난 27일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소송이 연방법원에 접수돼 추가 집단 소송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를 판매할 때 자사가 광고하는 적정 액상량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음료를 판매할 때 실제 액체 음료의 총량이 적정 기준치보다 훨씬 적다는 내용입니다. 원고 측은 아이스커피의 경우 컵 내용물의 절반 정도가 얼음인데도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의 가격을 뜨거운 음료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정 액상량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수익만 더 챙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 메뉴를 판매할 때는 더 큰 컵을 사용하고 얼음량과 별개로 적정 액상량을 담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음료를 주문한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와 같은 소송에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요즘 집 뒷뜰이나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텃밭이 없는 경우에도 화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에 살고 있는 하영옥 씨. 몇 해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그는 암 진행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식습관을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텃밭 가꾸기. 농약을 뿌리지 않은 데다 자기 손으로 재배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켓에서 사는 건 아무래도 스프레이를 뿌리죠. 벌레 같은 거 죽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직접 키운 거는 어떻게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리겠어요. 유기농과 같은 몸에 좋은 식자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집에서도 가꿀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농사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텃밭이 없다면 모종을 키워 화분에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종은 가까운 홈디포 등에서 모판을 구입해 비료 섞인 흙을 채운 뒤 씨를 심어 놓으면 됩니다. 이거 대파 뿌리예요. 여기 있죠? 잘라서 대는 먹고 국 끓이는데 먹고 똑 잘라서 그냥 심으세요. 그냥 꾹꾹 심어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요. 특히 작은 텃밭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인 토착 미생물 생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착 미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걀 껍질을 현미식초와 1:1 비율로 섞어 천연 비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생선 손질 뒤 머리와 내장 등을 따로 모아 흑설탕과 섞은 뒤 발효시켜 놓으면 역시 좋은 천연 비료가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전부 절대적으로 부패가 아니고 발효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한다는 거. 한편 전국 가드닝 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먹을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이들은 5천만 가구가 넘었고 지난 5년 사이 15%의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 허브와 과일, 채소 등을 포함한 텃밭 가꾸기에 쓴 총 지출액도 지난해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각종 중국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기름에 볶은 다진 돼지고기에 잘게 썬 두부를 섞고 고추 등으로 맛을 낸 마포더프, 통삼겹살에 진간장 등의 향신료를 넣고 조리한 상하이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인 둥퍼로우, 우리의 만두격인 지아오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든 음식에는 대부분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我个人比较喜欢吃东坡肉，中国人呢也都比较喜欢吃猪肉。 이런 음식 문화 때문에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은 중국에서 소비됩니다. 그런데 올 들어 돼지고기 값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수태지 비육돈 1kg이 5,200원으로 일반 쌀값이 10배 가까이 됩니다. 5、6年可是价是最高了，一天卖2猪，卖不了了，现在是便宜的时候一天就卖4、5个的。 지난 몇 년 동안 돼지값이 떨어지자 양돈 농가들이 사육량을 줄여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돼지고기값 폭등으로 국제 선물 시장에서의 돼지값도 올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35%가 올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내 불자들에게 봉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배삭은 부처님의 탄생일 등을 기념하는 수백만 불자들에게 특별한 날이라며 이날 불자들은 전 세계 사찰에서 기도를 올리고 지혜와 용기, 자비의 덕목을 반추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삭은 남방 음력 체계 5월 15일로 부처님 탄생일과 성도일, 멸반일을 한꺼번에 일컫는 최고의 성스러운 날입니다. 다니엘 유 준장이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 해병대 장성이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의 통합특수전사령부 작전국장인 유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해 연방상원에 인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준장은 지난해 8월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최정예 부대인 제1해병대 사단 임시 사단장을 지낸 바 있으며 소장 진급이 확정되면 한인 현역 미군 장성 가운데는 최고위급 장성이 됩니다. 뉴저지주가 올 가을학기부터 $10,000,000의 예산을 들여 주내 3,000여 개 공립학교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대한 수질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뉴욕에 위치한 공립학교 30곳의 식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섭취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학교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는 7일 퀸즈 포레스트힐 PS144 초등학교에서 뇌교육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뇌교육 창시자 이승원 글로벌 사이버 대학 총장과 파워브레인 에듀케이션 데이브 빌이 파워브레인 포텐셜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갖습니다. 학업 동기와 창의력을 높이는 법,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자신감 고취법 등에 대해 강연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